지난주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의 하나인 S&P 500 지수가 약세장의 문지방을 넘나들었습니다. 즉 장중 한때이긴 하지만 S&P 500 지수가 약세장 진입의 기준점인 마이너스 20% 하락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나스닥은 약세장 한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약세장 초입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주요 언론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약세장에 대한 경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영대톡은 향후 미국과 한국 증시에 약세장이 온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약세장에서 what과 how의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영대톡의 오버 박사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여러 가지 유명한 투자 조언을 많이 남겼는데요. 자신이 경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로서 2004년 크리스마스 때 이사회에 보낸 서신에서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원문도 여기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충고는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에서 공포 수준이 높아졌을 때가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버핏의 역발상 투자 철학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약세장, 즉 베어 마켓이라는 말이 어디로부터 유래되었는지 알아볼까요? 18세기 초 미국 보스턴에 모피 상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 사이에 고음 가죽을 높은 가격에 미리 팔고 나중에 값이 떨어졌을 때 싸게 구입해서 되갚아 수익을 챙기는 상거래가 성행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음 가죽에 대한 숏 세일, 즉 고음 매도인 셈이지요. 가격이 떨어질 때 모피 상인들이 고음 가죽을 구입하게 되면서 나중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시장을 베어 마켓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곰이 싸울 때 발톱을 내리 찍으면서 달려오는 모습에 빗대어 하락장을 베어 마켓이라고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반대로 황소는 싸울 때 뿔을 치켜 세우며 공격하므로 상승장을 불 마켓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세장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가가 전 고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0% 밑으로 하락하면 약세장으로 부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전 고점으로부터 10 내지 20% 사이에서 하락하면 조정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최근 6개월간 미국 뉴욕 증시 S&P 500과 나스닥 종합의 주가 지수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의 80%를 커버하고 있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중한 때 3,810포인트로 밀리면서 금년 초 1월 3일에 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5% 하락하여 약세장의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은 5월 12일 11,364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작년 11월에 전 고점 대비 29% 이상 넘게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은 약세장 한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들어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에는 시장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소되어야 할 불확실성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증시를 볼까요? 코스피는 지난 5월 12일 2,550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지난해 7월에 찍었던 전고점 3,305포인트로부터 2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지난해 8월에 전고점 1,059포인트로부터 5월 12일 833포인트까지 밀려서 21%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락률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둘 다 약세장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약세장 진행 패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정장은 짧고 가파르게 하락하여 V자로 반등하면서 회복됩니다. 반면에 약세장은 서서히 완만하게 진행됩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에 의하면 조정장 중에서 20% 정도가 약세장으로 이행한다고 합니다. 약세장 하락이 길게 이어지지만 하락률은 저점이 가까워질 때 그 낙폭이 더 커집니다.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어둠이 짙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나 할까요? 저점을 찍기 전에 탈출하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점이 가까워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워런 버핏의 투자 조언대로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는 용기 있는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시장은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하여 전 고점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최근 미국 주요 언론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향후 뉴욕 증시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포춘지가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를 인용하면서 S&P 500 지수가 급락해서 지속적인 약세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현 상황이 닷컴 버블 붕괴 때와 흡사하다는 똑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가 2000년 초에 경험했던 대로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유력 일간지 뉴욕 타임즈도 지난 5월 20일 폭락장에서 S&P 500 지수가 장중한 때 마이너스 20% 이하로 하락하자 약세장 문지방, 즉 스트레스 홀드 턱 앞에서 마감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잠재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이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세장의 7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와세 문제입니다. 대공황 이후 1929년부터 작년까지 92년 동안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우선 약세장은 주가의 등락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리아니의 계란처럼 둥근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약세장은 시장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92년 동안 약세장은 26번, 강세장은 27번 발생했습니다. 21년 동안은 약세장이었고요. 71년 동안이 강세장이었습니다. 강세장은 3배 반이나 더 길게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주기 사이클로 보자면 약세장은 289일, 9.7개월, 강세장은 991일, 2.7년으로 약세장보다 강세장이 3배 이상 지속기간이 길었습니다. 다음으로 약세장의 발생 빈도는 평균적으로 3.6년마다 한 번꼴로 찾아왔습니다. 주가가 가장 강하게 급등하는 경우에 50%는 약세장에서 반등할 때 발생하며 34%는 강세장 초기 2개월 동안에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가 반드시 약세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대공황 이후 26번의 약세장에서 경기 침체를 수반한 것은 15번으로 약 절반 이상의 약세장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는 과거 뉴욕 증시 하락장의 데이터를 근거로 S&P 500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S&P 500 지수는 전 고점 대비 37.3%나 하락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에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약세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약세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7가지 대응 전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즉, 하우의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들이 모두 정답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를 통해 약세장에 대비한 투자 마인드를 정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하더라도 패닉 상태, 즉 공황 상태에 휩싸여서 성급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배당주, 채권, 금 등으로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향후 경기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거시 경제 지표, 즉 장단기 금리차, OECD 경제선행 지수, GDP, 실업률, 구매자 관리 지수 등을 근접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급락장에서 저가 매수했다면 긴 호흡으로 장기 보유해야 하고요. 그리고 유통, 식품, 전력 등 전통적으로 약세장에 강한 경기 방어주를 노려볼 수 있으며 저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빚을 내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회복되면 전 고점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역사적 경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요점과 시사점을 정리해드리는 포커스 포인트 코너입니다. 약세장은 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을 때로 구분하며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등이 하락률 기준으로 이미 약사장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S&P 500 지수마저 장중 한때 약사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포함 주요 언론사들은 뉴욕 증시의 시가총액의 80%를 커버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체계적 약세장 진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지정학적 위기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대공황 이후 92년간 나타난 약세장의 7가지 특징에 주목하고 약세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7가지 성공적 투자 전략을 활용해서 장기 투자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로 멘탈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게 시청하셨나요? 아래 블로그 오버의 경제나무를 방문하거나 유튜브 채널 정보에 들어가 블로그 링크에 연결하면 자세한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5월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말이네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